안녕하십니까. 강헌과 고화선의 건강과 장수입니다. 오늘도 고화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실제 자연 생태에 나가 사는 건강과 장수 비법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저희 생태치유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대표적인 자연 생태 환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동식물은 각자 살아가는 환경을 극복한 노력의 결과로서 고유의 효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약효를 직접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자연 생태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햇볕 치유가 오늘 다룰 부분이고요. 그 밖에 살펴볼 자연 생태가 이제 고사한 해안가, 동굴에 해당을 합니다. 햇볕, 고사한 해안가, 동굴 치유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다루는 햇볕 치유에 해당을 하고요. 아, 햇볕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뭐 그거야 이렇게 초등학생들 다 아는 거 아주 햇빛이야 뭐 가장 중요하고 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햇빛이 이렇게 생태 치유가 될 만큼 중요한 것인가요? 네네. 네. 특히 실내 생활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현대인들에게 더욱더 햇볕의 중요성을 생태적, 한의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에든 있지만 너무 흔해서 그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 생명체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햇볕입니다. 아. 한국인의 70%가 우울증을 겪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또 우울증 약을 거의 감기약처럼 그렇죠. 쉽게 먹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매일 30분씩 자연의 햇빛을 벤치에 앉아서 쬐보시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햇볕을 쬐지 않음으로 해서 결핍된 비타민 D나 세로토닌은 인위적으로 복용하는 것과 햇볕을 직접 쬐는 것은 절대 같지가 않거든요. 비타민 D나 세로토닌의 합성은 햇볕의 극히 일부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을 쬐는 것은 우리 인체의 경락을 활성화시키고 운행시키기 때문입니다. 아,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햇빛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예. 네, 실제로 경락의 실체를 규명한 서울대 물리학과 소강석 교수님께서는 경락을 신경이나 혈관보다도 더 근원적인 원초적인 순환계로 보고 경락 내부를 흐르는 산화를 바이오포톤, 생체 광자라고 명명을 해서 인체 조직을 재생시키는 일종의 줄기세포로 보셨어요. 아시다시피 양자역학에서 빛은 파동이자 입자잖아요. 그렇죠. 그 입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생체 광자, 산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 빛 에너지에 반응을 해서 생체 광자로서 우리 몸의 근원적인 순환과 또 조직 재생까지 시키게 됩니다. 햇볕을 쬐다고 단순히 비타민 D와 세로토닌만 합성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야, 이거 참 놀라운 것인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햇볕 치유의 놀라운 효과는 1903년 오기스트 롤리에라는 의사가 알프스 1500m 고산의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햇빛으로 폐결핵, 피부결핵, 골결핵, 관절 결핵, 또 구루병과 천연두 등을 치료한 것으로 실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햇볕이 이렇게 폐와 피부, 대장, 또 뼈에만 좋은 건 아니고요. 심혈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예. 실제로 햇볕을 쬐면 혈관 벽에 산화질소가 생성이 돼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려서 혈관 내 혈액 흐름을 좋게 하고 뇌, 소화기, 각종 몸 곳곳에 작용함은 물론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발기부전에도 실제 도움이 됩니다. 아, 또 이 발기부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또 이거 갑자기 이 햇빛에 나가는 남자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예. 또 면역세포 생성을 도와서 염증 억제, 각종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 질환, 암 등의 예방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인체에 햇볕이 건강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네. 실제 햇볕을 통해서 생성되는 비타민 D의 효과가 암 예방과 관련이 되고 또 당뇨, 비만, 탈모, 충치, 피고, 자폐라던가 시력감퇴, 난청, 불면증, 편두통
두통, 우울증, 기억력 감퇴 및 치매나 정신분열, 발기부전까지도 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햇볕 치료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 공짜인 햇볕이 완전히 뭐 만병통치약처럼 들리는 말씀이네요. 네, 정말로 햇볕은 이 생명의 근원이자 건강과 장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 장수초는 공통적으로 자외선이 가장 강력하게 아. 내리쬐는 고산 아니면은 해안가에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1시간 무조건 야외에 직접 나가서 자연 햇빛을 쬐는데요. 그날그날 필요에 따라서 뭐 뛰거나 아니면 좀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산책, 운동기구를 한다던가 그냥 데크에 누워있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무조건 1시간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타고 더운 여름에는 양산을 쓰고라도 꼭 나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리나 팔에 쬐게 되잖아요. 실제로 햇볕에 노출이 덜 된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면은 햇볕 치유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저는 거의 낮에는 바깥에 안 나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뭐 이렇게 거실 창가 같은 데라도 앉아 있으면 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거실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은 실제 햇빛을 자연광으로 쬐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 실내에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은 자외선 B가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비타민 D 합성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심지어 유리창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자외선 A는 비타민 D가 과잉된 걸 오히려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직접 나가셔서 단 10분이라도 자연 햇빛을 직접 쬐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지나친 거는 언제나 그 반대작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언제나 자기 몸 상태를 고려를 해서 적절한 시간과 양을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밖에 잘 안 나가게 되던데 억지로라도 밖에 나가야 되겠군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정말로 단 10분도 직접 햇볕을 쬐 수가 없는 특수한 환경에 놓이신 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햇볕에서 말린 식품을 자주 드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려서 먹게 되면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높아지게 되거든요. 아니면 햇볕을 평소 거의 보지 못하는 바다 깊이 사는 심해어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심해어는 깊은 바닷속에 살면서 햇볕을 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표층으로 나왔을 때 잠깐 햇볕을 보는 동안 집중적으로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서 기름이나 간에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대구 간유나 명태 간유로 만든 비타민 D 제품이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런 추출물보다 직접 신선한 생물을 요리해 먹는 것이 당연히 효과는 더 좋고 등푸른 생선도 좋아요. 다랑어, 연어, 정어리, 고등어, 참치, 삼치 등 다양하게 드시고 매일 달걀 한두 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선이 고기에 비해서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게 단순히 단백질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또 이 햇빛 치유와도 관련돼 있다는 게 참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표고보다 햇빛에 말린 표고물이 사실 더 비싸거든요. 네,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이 비싼 게 결국 이유가 다 있네요. 네. 그런데 이런 표고버섯도 다 같지가 않아서 실제 기를 때부터 햇볕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은 비타민 D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만큼 햇볕은 인간뿐 아니라 식물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의학적으로 이 햇빛이 아침 햇빛이냐 저녁 햇빛이냐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요, 효능이 또 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면 아무래도 동쪽에서는 햇빛일 거고 저녁에는 서쪽에서는 햇빛일 텐데. 그렇죠. 또 계절마다 또 햇빛의 강도나 이런 것이 또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는 햇볕이 다 똑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장의 운동성, 방향성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 햇볕과 저녁 햇빛이 효능이 실제로 다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동쪽 햇볕만 받은 황토의 효능이 나와요. 항문이 처지고 타랑된 것을 끌어올리고 기운을 끌어올려 이질과 설사를 먹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 햇빛만 받은 황토. 네, 정확하게 하면 이제 황토 벽을 긁어다가 그렇죠. 쓰는 건데요.
또 이 아침 햇볕이자 동쪽 햇볕은 도플러 효과로 떠오르는 짧은 파장의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기운을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동쪽 햇볕이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동의보감의 서쪽 햇볕만 받은 황토는 구토와 딸꾹질을 끌어내려서 먹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저녁 햇빛이자 서쪽 햇볕은 태양과 지구가 멀어지면서 파장이 길어지고 기운을 끌어내리고 수렴을 시키는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물리적으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게 어떤 파동의 파동 원과 또 그거를 반사체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주파수와 파장이 바뀌는 현상을 가리켜요. 가장 흔한 예로 기차가 이제 다가오면서 경적을 울리면 그게 점점 더 고음으로 그렇죠. 들리고요. 멀어지는 경적 소리는 점점 저음으로 들리게 되는 게 이제 도플러 효과의 예인데요. 이처럼 떠오르는 햇볕은 점점 우리랑 가까워지는 햇빛이잖아요. 에너지를 그만큼 활성화시키고 상승시키는 반면에 지는, 즉 멀어지는 서쪽 햇빛은 에너지를 이완시키고 수렴을 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산에서도 동쪽 사면에 있는 나무들은 이제 동쪽 햇볕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열매를 수렴시키는 힘이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나무가 이제 웃자라서 열매가 튼실하지 않게 돼요. 열매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그렇죠. 동쪽 햇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동쪽 사면의 네, 식물을 먹는 게 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풍선에 대해서는 남향집을 선호하고 서양이나 북향집은 굉장히 끓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일종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서쪽 햇볕이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인 장수 마을은 다 산의 서쪽 사면이나 서해안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또 화기운이 위로 치솟는 게 항상 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많으니까. 때문에 이거를 이제 깔아앉혀주고 아랫배 쪽으로 수렴을 시켜주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요. 마치 단전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이제 아랫배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마음도 안정시켜주고 깔아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서쪽 햇볕 파장이 길고 그 에너지가 또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슬로우 라이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생명의 연장과도 관련 깊습니다. 의외죠. 야, 의외인데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막 햇빛에서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의외로 또 서쪽 저녁에 해가 네. 해질 때의 그 햇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정말 그 서쪽 햇볕의 새로운 발견인데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어떤 좋은 햇볕도 없고 네네. 또 어떤 사람에는 서양집이 또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니까 그렇죠. 이참에 서양집 가격도 이렇게 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파트도 이렇게 향별로 가격이 막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서양집에 살아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서양집의 경우에는 이제 늦게까지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조량이 가장 많게 돼요. 그만큼 이제 집이 더 따뜻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몸에 열이 너무 많다던가 너무 몸이 건조하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피하는 게 좋겠죠. 오히려 햇빛이 가장 짧게 들어오는 북향집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저는 북향집이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남향집을 선호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남양집의 경우에는 이제 동쪽, 남쪽, 서쪽 햇볕이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균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런 다양성이 필요한 면이 있고요. 근데 요새는 어떤 정남향보다는 뭐 동남, 서남 이런 식으로 양쪽 방위를 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많이 집을 지을 수, 그런 향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 몸에 맞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더욱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 햇볕을 얼마나 쬐는지가 내 평생의 뼈 건강, 심장 건강, 뇌 건강, 당뇨 예방, 암 예방 등 만병을 좌우할 수가 있고요. 수명까지도 좌우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 햇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매일 햇빛을 단 10분이라도 직접 쬐시고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도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화선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약효로 나타난다. 자연 생태환경을 토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법을 제시하다. 한의사들이 만든 생태치유학교 구루. 이론 강의와 야외 생태체험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나갑니다. 지금 일반인 과정,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생태치유학교 구루에서 문의해주세요.